중국 탈탈탈 털어버린 대한민국. 여기는 UN 글로벌 이니셔티브 포럼. 한국? 아, 그 작은 나라 말이죠. MIT 출신 중국 장웨이 교수가 무심한 듯 그러나 분명한 의도를 담아 한국을 언급했습니다. 그날 한국은 발표자 명단에 없었습니다. 포럼 마감까지 남은 시간 단 5분. 그때였습니다. 한 미국인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장웨이 교수님, 반박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5분 남았네요. 5분 드리죠. 리처드 교수. 그러자 리처드 교수는 조용히 웃으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3분이면 충분합니다. 장웨이 교수님. 중국 탈탈탈 털어버린 대한민국.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아, 그 작은 나라 말이죠. 장웨이 교수가 비웃듯 말하는 순간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5분. 그에게 남은 자존심의 시간이었죠. 저는 켈빈 리처드입니다. MIT 국제정책연구소 교수죠. 그날 UN 글로벌 이니셔티브 포럼에서 저는 폭탄을 품고 앉아 있었습니다. 데이터라는 이름의 폭탄을요. 여러분, 제가 보여드릴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미래입니다. 장웨이 교수의 목소리가 회의장을 울렸습니다. 빨간 넥타이가 목을 조이듯 팽팽했고 턱은 하늘을 향했죠. 마치 이미 세계를 정복한 황제처럼요. 앞으로 10년, 아니 5년 안에 세계는 중국을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순간 제 옆자리 독일 교수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프랑스 대표는 펜을 꺼냈고 일본 학생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죠. 모두가 압도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두가요. 저를 제외하고는. 화면에 중국의 5G 기지국 숫자가 떴습니다. 100만 개. 미국의 10배라고 장웨이는 자랑했죠. AI 투자액은 더 대단했습니다. 150조 위안. 달러로 환산하니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였어요. 보십시오. 이 압도적인 숫자들을. 레이저 포인터가 춤을 췄습니다. 고속철도 38,000km, 전기차 생산량 세계 1위, 모바일 결제 사용자 10억 명. 제 앞줄에서 일본 학생 유키가 속삭였습니다. 와, 진짜 대단하긴 하네. 근데 한국은 왜 발표자가 없지? 친구가 답했죠. 몰라. 무시당한 건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장웨이 교수가 치명적인 실수를 했죠. 물론 일부 소국들이 반도체나 배터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만 슬라이드가 바뀌었습니다. 한국 국기 옆에 코리아라는 글자, 그리고 빨간 X 표시. 과장된 미디어 플레이일 뿐입니다. 시스템의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 규모가 다르죠. 제 손이 마우스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빨라졌죠. 좋아, 내가 먼저 건드렸어. 마지막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화면 가득 붉은 글씨. 세계의 기준 차이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중국 대표단이 일제히 일어섰죠. 하지만 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미소를 짓고 있었죠. 장웨이 교수, 당신은 방금 스스로 무덤을 팠어요. 제 노트북 화면에는 이미 준비된 슬라이드가 떠 있었습니다. 첫 장의 제목은 이거였죠. 진짜 기준은 숫자가 아니라 삶의 질입니다.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 분?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장웨이 교수와 눈이 마주쳤죠. 그는 자신만만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직 모르는 거죠. 자신의 오만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네, 미국의 리처드 교수님.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죠. 장 교수님, 혹시 서울의 수돗물 드셔보셨나요? 장웨이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갑자기 왜 물 얘기를? 아, 그러시군요. 그럼 제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제 첫 번째 슬라이드가 화면에 떴습니다. 그 순간 회의장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죠. 제 첫 슬라이드가 뜨자 장웨이 교수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잠깐, 리처드 교수.
지금 제 발표에 태클을 거시는 겁니까? 저는 미소를 지었죠. 아니요. 교수님 말씀을 더 풍성하게 해드리려는 겁니다. 특히 과장된 미디어 플레이라고 하신 부분 말이죠. 장회의가 팔짱을 꼈습니다. 붉은 넥타이가 더 붉어 보였죠. 좋습니다. 들어보죠. 하지만 5분 이상은 곤란합니다. 3분이면 충분할 겁니다. 제 화면에 뜬 건 서울 시민이 공원에서 수돗물을 마시는 사진이었습니다. 옆에는 수질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죠. 중국에서는 수돗물을 끓여 드시죠. 베이징도, 상하이도, 선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서울 시민들은 수도꼭지에서 바로 마십니다. 앱으로 실시간 수질까지 확인하면서요. 장회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물이요? 허참나. 지금 중국의 미래를 논하는 자리에서 그깟 물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네, 물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시민의 일상을 보여주는 청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독일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고 프랑스 대표는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죠. 장회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리처드 교수, 우리는 14억 인구를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서울, 겨우 1000만이 안 되는 도시 아닙니까? 규모가 다릅니다. 아, 규모 말씀이시군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한국의 건강보험 시스템입니다. 5천만 전 국민이 단일 보험으로 커버됩니다. 미국인인 제가 봐도 부럽더군요. 화면에 뜬 건 한국의 의료비 청구 시스템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받고 5분 만에 보험 처리가 끝나는 과정을 보여주는 인포그래픽이었죠. 중국도 의료 개혁 중이시죠? 14억을 단일 시스템으로 묶으셨나요? 장회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우리는 단계적으로 아, 그러니까 아직이군요. 일본 학생 유키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 죄송한데요. 제가 작년에 한국에서 교환학생을 했거든요. 병원에서 맹장 수술을 받았는데 300만 원짜리가 30만 원이 되더라고요. 일본인인 저도 혜택을 받았습니다. 장회의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건 작은 나라니까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세계 최대 고속철도망을 가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중국 고속철도는 정말 대단하죠. 저는 진심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죠. 그런데 한국 KTX는 와이파이가 무료입니다. 전 구간에서요. 그리고 지연율이 0.1% 미만이죠. 중국은 어떤가요? 청중석에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프랑스 교수가 크게 고개를 끄덕였죠. 작년에 베이징, 상하이 고속철 탔는데 와이파이 없어서 고생했어요. 장회의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이건 공정한 비교가 아닙니다. 한국은 그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기다렸죠. 한국은 그저 미국의 동맹국일 뿐입니다. 독자적인 시스템이 없어요. 바로 그 순간 제가 기다리던 순간이었습니다. 독자적 시스템이 없다고요? 다음 슬라이드.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 그래프가 떴습니다.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70%를 한국이 만듭니다. 교수님 주머니 속 화웨이 폰에도 한국 메모리가 들어있을 겁니다. 장회의가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요? 교수님이 자랑하신 중국 전기차 절반 이상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 배터리를 씁니다. 심지어 테슬라 상하이 공장도요. 회의장이 술렁이었습니다. 중국 대표단이 서로 수군거렸죠. 장회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뭐가 어떻다는 겁니까? 부품 몇 개 만든다고 시스템을 주도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부품 몇 개요?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교수님, 두뇌 없는 몸이 움직일 수 있나요? 기억 없는 두뇌가 생각할 수 있고요? 무슨 말장난을? TSMC가 두뇌를 만든다면 삼성과 하이닉스는 기억을 만듭니다. 중국이 아무리 AI를 외쳐도 그 AI는 한국의 메모리 없이는 작동하지 않아요. 장회의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죠. 한국이 사라져도 세계는 돌아갑니다.
하지만 중국이 없다면 그 순간 저는 가장 강력한 카드를 꺼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럼 2019년 일본의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한국 수출 규제 직후 폭락한 일본 소재 기업들의 주가였죠. 일본이 한국을 압박하려 했지만 결국 자기들이 더 큰 손해를 봤습니다. 왜일까요? 한국이 없으면 그들의 소재도 쓸모 없어지니까요. 독일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리처드 교수 말이 맞습니다. 우리 자동차 산업도 한국 배터리와 반도체 없이는 미래차를 만들 수 없어요. 일본 학생도 거들었죠. 소니 플레이스테이션도 삼성 SSD 없으면 못 만듭니다. 장웨이 교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죠. 교수님, 진짜 한국의 힘을 보여드릴까요? 회의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장웨이 교수는 여전히 서 있었지만 아까의 당당함은 사라졌죠.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교수님, 서울의 밤거리를 걸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장웨이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갑자기 왜 관광 얘기를? 아니요, 안전 얘기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서울 강남역 새벽 2시 사진이었죠. 젊은 여성들이 혼자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입니다. 여성 혼자 다니고 있죠. 상하이나 베이징에서 가능한가요? 청중석에서 한 여성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불가능하죠. 저는 파리에서 왔는데 파리에서도 무서워요. 근데 서울은 정말 안전하더라고요. 장웨이가 반박했습니다. 중국도 치안이 좋습니다. CCTV가 도시 전체를 네, 중국 CCTV 많죠. 감시용으로요.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시민을 감시하는 게 아니라 보호하는 시스템이죠. 게다가 새로운 화면이 떴습니다. 스마트폰 앱 화면이었죠. 한국 여성들은 안심이 앱을 씁니다. 위험할 때 버튼 하나로 경찰에 신고가 되고 GPS로 위치가 전송됩니다. 작년 한 해 이 앱으로 구조된 사람이 3,000명이 넘습니다. 일본 학생 유키가 또 손을 들었습니다. 맞아요. 제 한국 친구들도 다 쓰더라고요. 일본에도 이런 거 있었으면. 장웨이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런 사소한 것들로 사소하다고요? 제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시민의 안전이 사소한 겁니까?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다음 슬라이드. 한국의 응급의료 시스템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평균 7분 안에 구급차가 도착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앱으로 가장 가까운 응급실 현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죠. 병상이 있는지, 의사가 대기 중인지까지. 독일 교수가 감탄했습니다. 오 마이 갓. 우리나라도 이런 시스템이 필요해요. 작년에 베를린에서 구급차 기다리다가 1시간 걸렸거든요. 장웨이가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됐습니다. 인정하죠. 한국이 몇 가지 잘하는 게 있다고. 하지만 그게 다입니까? 우리는 우주 정거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주 정거장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훌륭하죠. 그런데 교수님, 우주에서도 카카오톡 됩니까? 청중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한국은 지하철 터널 안에서도, 산 꼭대기에서도, 심지어 비행기 안에서도 인터넷이 됩니다. 전 국민이 초고속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세계 인터넷 속도 순위였죠. 한국이 압도적 1위였습니다. 인터넷 속도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하철 전 구간 5G가 터지는 나라죠. 교수님이 자랑하신 중국 5G, 베이징 지하철에서는 어떤가요? 장웨이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우리도 곧 고지요. 한국은 이미 10년 전부터 지하철에서 와이파이를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프랑스 교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파리 지하철은 아직도 전화도 잘 안 터져요. 한국이 부럽네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세요. 새로운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할머니가 스마트폰으로 병원 예약을 하는 모습이었죠.
한국의 70대 노인 스마트폰 사용률은 80%가 넘습니다. 디지털 소외계층이 거의 없다는 뜻이죠. 중국은 어떤가요? 농촌 지역 노인들이 위챗페이로 결제할 수 있나요? 장의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시간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시간이 필요하죠. 하지만 한국은 이미 도착했습니다. 저는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시스템의 차이요. 맞습니다. 확실히 다르죠? 중국은 정부가 시민을 이끌지만 한국은 시민이 나라를 이끕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한 미국인 교수가 말했죠. 흥미로운 지적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시민주도 혁신은 놀라워요. 코로나19 때도 그랬죠. 순간 제 머릿속에 번뜩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아, 코로나19. 교수님, 중국이 코로나 발원지였죠. 그때 초기 대응이 장의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그건 논란이 있는 문제입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논란이 없는 건 한국의 대응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K방역의 성과였죠. 확진자 동선 공개,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 모두 한국이 처음 만든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걸 전 세계가 따라했죠. WHO도 인정했고요. 독일 교수가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한국 모델을 연구했습니다. 특히 투명한 정보 공개가 인상적이었죠. 장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경제 규모는 경제 규모요? 그럼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해볼까요? 혁신의 속도 말입니다. 화면에 새로운 그래프가 떴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혁신 지수였죠. 블룸버그 혁신 지수. 한국이 7년 연속 1위입니다. 2위가 누구죠? 독일입니다. 중국은 16위네요. 장의가 비틀거렸습니다. 의자를 잡고 겨우 몸을 지탱했죠.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으니까요. 장의 교수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은 눈빛이었죠. 저는 물 한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교수님, 이 물 한 잔으로 국가의 품격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의가 코웃음 쳤습니다. 이제 철학 강의라도 하시려는 겁니까? 아니요, 현실입니다. 제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앱을 켜자 화면에 실시간 데이터가 떴죠. 이게 서울시 수돗물 품질 앱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사는 동네 수질 데이터예요. 피 7.5잔류염소 0.3팸, 탁도 0.07 NTU 모든 게 실시간으로 공개됩니다. 청중들이 놀라서 웅성거렸습니다. 잠깐, 거기서 더 재미있는 걸 보여드릴게요.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서울시 정수장 내부 CCTV 화면이었죠. 24시간 실시간 스트리밍되고 있었습니다. 정수 과정 전체를 시민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뭘 넣는지,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든 게 투명하게 공개되죠. 독일 교수가 경악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군요. 정부가 이렇게까지 투명하게 공개한다고요? 일본 학생도 거들었습니다. 도쿄도 수돗물 깨끗하다고 하는데 이런 시스템은 없어요. 진짜 대단하네요. 장의가 반박했습니다. 그건 서울이니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작은 도시니까. 서울이 작다고요? 제가 웃었습니다. 인구 1000만의 메가시티가 작습니까?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다음 슬라이드. 한국 전국의 대기질 측정 데이터였습니다. 한국은 전국 300개 지점에서 초미세먼지를 실시간 측정합니다. 그리고 1시간마다 업데이트해서 공개하죠. 시민들은 외출 전에 앱으로 확인합니다. 화면에 중국 지도가 떴습니다. 베이징과 상하이에 빨간색 경고 표시가 가득했죠. 중국도 측정은 하시죠. 하지만 데이터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미국 대사관 측정치와 중국 정부 발표가 왜 항상 다른지. 장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서방의 음모입니다. 우리 데이터가 정화. 그래서 베이징 시민들이 한국 앱을 씁니다.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실제로 미세미세라는 한국 앱이 중국에서도 인기더군요. VPN 뚫고서라도 한국 데이터를 보려는 이유가 뭘까요? 중국 대표단이 술렁거렸습니다. 몇몇은 황급히 스마트폰을 집어넣었죠. 저는 계속했습니다. 투명성, 그게 차이입니다. 한국 정부는 시민을 믿고 시민은 정부를 믿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거죠. 프랑스 보건 전문가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런 투명성이 코로나19 대응에서도 나타났죠. 한국은 확진자 동선까지 공개했으니까요. 프라이버시 논란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성공했죠.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협조했다는 겁니다. 강제 봉쇄 없이도요. 장의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중국은 완벽하게 통제해서 코로나를 막았습니다. 우한 봉쇄는 세계가 인정. 네, 봉쇄했죠. 문을 용접까지 하면서. 제 말에 청중들이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했죠. 정부가 믿을 만한 정보를 주니까 시민들이 믿고 따른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의 공공 와이파이 지도였죠. 한국은 공공 와이파이도 5만 개가 넘습니다. 지하철, 버스, 공원, 도서관, 어디서나 무료로 인터넷을 쓸 수 있죠. 비밀번호 필요 없습니다. 미국인 교수가 놀랐습니다. 정말요? 보안 문제는 없나요? 물론 해결했죠. 그게 기술력입니다. 시민의 편의와 보안을 동시에 잡은 거죠. 장의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는 세계 최초. 맞습니다. 최초죠. 하지만 한국 시민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스마트폰으로 세금을 내고 민원 서류를 발급받고 투표까지 합니다. 최초와 최고는 다른 겁니다. 저는 다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세요. 한국의 자살 예방 시스템입니다. 화면에 한강 다리 사진이 떴습니다. 다리 난간에 설치된 생명의 전화와 응급 버튼이 보였죠. 한강 다리마다 이런 장치가 있습니다. 누군가 난간을 넘으면 즉시 119에 신고가 가고 구조대가 출동합니다. 작년에 이 시스템으로 500명 이상을 구했죠. 청중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심지어 다리에는 시민들이 쓴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같은 문구들이요. AI가 아닌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을 구하는 시스템입니다. 독일 심리학자가 말했습니다. 놀랍습니다. 기술과 인간성의 조화네요. 독일도 자살률이 높은데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야겠어요. 장의인은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죠. 교수님, 아직도 한국이 작은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물 한 잔을 다시 들어올렸습니다. 이 물 한 잔에 국가의 품격이 담겨 있습니다. 시민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약자를 어떻게 보호하는지, 그리고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는지가요. 장의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붉은 넥타이가 축 늘어져 있었죠. 하지만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한국의 저력은 이제부터였으니까요. 장의 교수가 한참 만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에 마지막 반격의 의지가 보였죠. 좋습니다. 한국이 생활면에서 앞서 있다는 건 인정하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핵심 기술입니다.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통해 곧 미국마저 추월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도체요? 드디어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꺼내시네요. 화면을 바꿨습니다. 거대한 두뇌 이미지가 떴죠. 맞습니다. TSMC가 두뇌를 만든다면 삼성과 하이닉스는 기억을 만듭니다. 그런데 교수님, 기억 없는 두뇌가 작동할 수 있나요? 장의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말장난을. 말장난이 아닙니다. 현실이죠. 다음 슬라이드.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합쳐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죠. D램은 삼성이 45%, SK 하이닉스가 28%입니다. 낸드 플래시도 비슷하죠. 사실상 한국이 세계의 기억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청중들이 놀라서 수군거렸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겁니다. 화면에 중국 스마트폰 분의 사진이 떴습니다. 화웨이 최신 폰입니다. 여기 보이는 게 뭘까요? SK 하이닉스 디램이네요. 샤오미, 삼성 메모리를 씁니다. 오포도, 비보도 마찬가지고요. 장웨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도 곧 자체 생산을. YMTC 말씀이신가요? 중국 최고의 메모리 회사죠. 하지만 기술 격차가 3년 이상입니다. 3년이면 반도체 업계에선 영원과 같죠. 일본 엔지니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소니도 삼성 메모리 없으면 플레이스테이션 못 만들어요. 중국산은 아직 품질이. 저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부품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래 산업의 핵심이죠. 새로운 이미지가 떴습니다. AI 서버팜이었죠. 챗 GPT 아시죠? 이런 AI가 작동하려면 엄청난 양의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HBM이라는 초고속 메모리인데 전 세계에서 오직 삼성과 SK 하이닉스만 양산하고 있습니다. 미국 AI 전문가가 끼어들었습니다. 정확합니다. 엔비디아 GPU는 유명하지만 HBM 없으면 그냥 쇳덩어리예요. 작년에 SK 하이닉스 공장에 화재가 났을 때 실리콘밸리가 발칵 뒤집혔죠. 장웨이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하지만 중국도 AI 칩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바이두, 알리바바 모두. 네, 개발하고 있죠. 하지만 저는 치명적인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중국 AI 칩들도 결국 한국 메모리를 씁니다. 자체 메모리로는 성능이 안 나오니까요. 바이두의 쿨룬 칩도 SK 하이닉스 HBM을 쓰고 있죠. 청중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중국의 자존심도 결국 한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아이러니예요. 장웨이가 필사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중국은 전체 반도체 생산량에서. 잠깐만요.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양보다 질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국이 만드는 건 대부분 저사양 칩입니다. 28나노 이상의 구식 공정이죠. 하지만 삼성은 3나노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기술 격차가 10년은 넘어요. 독일 교수가 설명을 보탰습니다. 자동차로 비유하면 중국은 대량의 경차를 만들고 한국은 벤츠와 포르쉐를 만드는 격이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특허입니다. 화면에 반도체 특허 순위가 떴습니다. 삼성이 압도적 1위였죠. 삼성전자는 미국 특허청 등록 기준 5년 연속 2위입니다. 1위는 IBM이고요. 중국 기업은 10위 안에도 없습니다. 특히 차세대 메모리 분야에서는 삼성이 특허의 40% 이상을 보유하고 있죠. 일본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일본이 한국의 소재 수출을 규제했을 때 한국이 힘들어하지 않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2019년 일이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본이 불화수소 등 세계 품목을 규제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죠? 한국은 1년 만에 국산화에 성공했고 오히려 일본 소재 기업들이 매출 급감으로 울상을 지었습니다. 장웨이가 반박했습니다. 그건 한국 정부가 막대한 지원을. 아니요. 삼성과 SK가 자체 기술력으로 해낸 겁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거죠. 그게 진짜 실력입니다. 프랑스 경제학자가 말했습니다. 인상적이네요. 프랑스도 반도체 자립을 외치지만 현실은 결국 삼성 공장을 유치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죠. 저는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교수님, 중국몽을 말씀하시지만 그 꿈도 한국 메모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AI도, 자율주행차도, 스마트 시티도 모두 메모리가 있어야 작동하니까요. 장웨이가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한국은 이미 다음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화면에 새로운 이미지가 떴습니다. 뉴로모픽 칩, 양자 메모리 등 미래 기술들이었죠. 삼성과 SK는 이미 차차 세대 메모리를 개발 중입니다. 중국이 현재를 따라잡으려 할 때
한국은 미래를 만들고 있죠. 회의장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회의 교수는 완전히 무너진 표정이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요. 아직 한국의 진짜 모습을 다 보여주지 않았으니까요. 장회의 교수가 침묵하자 회의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하던 청중들이 하나둘 손을 들었죠. 첫 번째는 일본 학생 유키였습니다. 제가 한마디 해도 될까요? 사회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일본은 신칸센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속 320km 정말 빠르죠. 하지만 작년에 한국 KTX를 타보고 충격받았어요. 장회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속도가 더 빠른가요? 아니요. 속도는 비슷해요. 하지만 유키가 스마트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KTX는 앱 하나로 예약부터 좌석 지정, 결제까지 전부 됩니다. 심지어 기차 안에서 도시락 주문하면 다음 역에서 받을 수 있어요. 와이파이는 당연히 무료고 콘센트도 모든 좌석에 있죠. 청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정시성입니다. 한국 KTX의 지연율은 0.1% 미만이에요. 일본 신칸센도 정시성으로 유명하지만 시스템의 스마트함에서는 한국이 앞서더라고요. 프랑스 교수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TGV도 자랑스럽지만 디지털화는 한국이 확실히 앞서 있어요. 파리 리옹 구간에서 와이파이 끊긴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이번엔 독일 자동차 엔지니어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독일 자동차는 품질로 유명하죠. 하지만 전기차 시대가 오면서 완전히 판도가 바뀌었어요. 장회의가 끼어들었습니다. 중국이 전기차 생산 1위. 잠깐만요. 핵심은 배터리입니다. 엔지니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벤츠도 BMW도 폭스바겐도 모두 한국 배터리를 씁니다.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 이 세 회사가 없으면 우리도 전기차를 못 만들어요. 미국의 테슬라 관계자도 거들었습니다. 테슬라 모델 Y 상하이 공장 아시죠? 거기서도 LG 배터리 씁니다. 중국산 CATL도 있지만 고급 모델엔 한국 배터리가 들어가요. 성능과 안전성이 다르거든요. 장회의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번엔 프랑스 보건 전문가가 일어났습니다. 의료 시스템 얘기가 나왔으니 제가 한마디 하죠. 코로나19 때를 기억하세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랑스는 완전히 마비됐어요. 병원이 포화 상태였고 검사도 제대로 못했죠. 그런데 한국은 그녀가 태블릿으로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소를 세계 최초로 만들었죠. 10분 만에 검사하고 결과는 다음날 문자로. 우리가 하루 1000명 검사할 때 한국은 2만 명을 검사했어요. 미국 교수가 보충했습니다. 더 인상적인 건 투명성이었습니다. 확진자 동선을 익명으로 공개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협조했죠. 미국에선 마스크 쓰라고 해도 반발했는데 이번엔 인도에서 온 IT 전문가가 손을 들었습니다. 인도는 IT 강국이라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전자정보 시스템을 보고 충격받았어요. 그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거의 모든 행정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더군요. 주민등록 등본 3분이면 발급됩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하고 5일 만에 받았어요. 인도에선 아직도 관공서 가서 줄 서야 하는데 네덜란드 농업 전문가도 거들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팜도 놀라워요. 최근에 경기도 수직 농장을 방문했는데 AI가 온도와 습도를 자동 조절하고 로봇이 수확까지 하더군요. 네덜란드도 농업 선진국이지만 한국의 디지털 융합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장회의가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중국의 시장 규모는? 시장 규모요? 이번엔 싱가포르 금융 전문가가 끼어들었습니다. 한국의 1인당 GDP는 이미 3만 5천 달러를 넘었습니다. 중국은 1만 2천 달러 정도죠. 시장이 크면 뭐합니까?
국민 개개인이 잘 살아야죠. 호주에서 온 교육 전문가도 한마디 했습니다. 한국의 교육열은 유명하죠. 비판도 많지만 결과는 놀랍습니다. 피사 국제학력평가에서 항상 최상위권이고 특히 디지털 리터러시는 세계 1위예요. 장의가 더듬거렸습니다. 하지만 자교육 문제가 맞습니다. 문제도 있죠. 하지만 한국은 그것도 해결하려 노력합니다. 최근엔 AI 교육 플랫폼으로 교육 격차를 줄이고 있더군요. EBS 온라인 클래스는 정말 훌륭했어요. 이번엔 브라질 환경 전문가가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폐기물 처리 시스템도 대단합니다. 서울의 재활용률은 66%가 넘어요. 우리 상파울루는 18%인데 음식물 쓰레기도 100% 자원화한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1995년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시작했고, 이제는 AI가 쓰레기를 자동 분류하는 기술까지 개발했죠. 마침내 러시아 우주공학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 러시아는 우주 강국입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의 누리호 발사를 보고 놀랐어요. 독자 기술로 우주 발사체를 만들었더군요. 게다가 다음 계획은 달 착륙선이라고요? 청중들이 술렁거렸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을 일이죠. 이제 한국도 우주클럽의 정식 회원입니다. 회의장은 이제 완전히 한국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앞다퉈 한국의 우수 사례를 공유했죠. 장회의 교수는 완전히 너클 잃은 표정이었습니다. 시작할 때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흥미롭네요. 오늘 한국 발표자는 없는데 가장 많이 언급된 나라가 한국이군요. 바로 그때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낼 준비를 했습니다. 진짜 한국의 저력을 보여줄 시간이었죠. 회의장은 이제 한국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장회의 교수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아직 끝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의 진짜 힘은 숫자가 아닙니다. 시스템이죠.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서울의 밤거리 CCTV 영상이었죠. 이 CCTV를 보세요. 범죄 예방용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화면이 확대되자 CCTV에 적힌 문구가 보였습니다. 안전기가 스카우트라고 적혀 있었죠. 혼자 귀가하는 여성이 불안하면 이 CCTV 앞에서 손을 흔듭니다. 그러면 관제센터에서 집까지 CCTV로 지켜봐 주죠. 단순한 감시가 아닌 보호 시스템입니다. 프랑스 여성 참가자가 감탄했습니다. 세 제니알. 파리에도 이런 게 있었으면. 밤에 혼자 다니기 정말 무서운데. 장회의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저는 계속했죠. 한국의 응급실 뺑뺑이 아시나요? 응급 환자가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사망하는 일이요. 한국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나라나 있는 문제니까요. 그래서 만든 게 이겁니다. 스마트폰 앱 화면이 떴습니다. 이젠이라는 앱이었죠. 실시간으로 응급실 상황을 보여줍니다. 병상 수, 의료진 현황, 대기 시간까지. 구급대원이 이걸 보고 최적의 병원으로 이송하죠. 뺑뺑이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미국 의료 전문가가 놀랐습니다. 우리도 이런 시스템이 절실한데. 미국은 응급실 대기 시간이 평균 4시간이 넘거든요.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다음 화면은 한국의 치매 안심 서비스였습니다. 치매 노인이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하죠? 한국은 배회 감지기를 무료로 나눠줍니다. GPS가 달린 작은 기기인데 실종되면 즉시 위치를 추적할 수 있죠. 독일 사회복지사가 말했습니다. 작년에 이 시스템으로 실종 노인의 99%를 24시간 내에 찾았다던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시스템이죠. 치매 노인이 배회하면 인근 주민들에게 알림이 가고 모두가 함께 찾습니다. 장회의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한국이 작은 나라라서. 작다고요? 제가 웃었습니다. 서울의 인구 밀도는
뉴욕의 2배입니다. 이런 초고밀도 도시에서 이런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일본 도시계획 전문가가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도쿄도 인구 밀도가 높지만 이런 통합 시스템은 없어요. 한국은 어떻게 가능한 거죠? 시민의 참여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가 있어요. 예를 들어 새로운 사진을 띄웠습니다. 시민들이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신고하는 모습이었죠. 도로 파손, 가로등 고장, 불법 주차. 시민이 발견하면 앱으로 즉시 신고합니다. 안전신문고라는 앱인데 하루 평균 1만 건 이상의 신고가 들어와요. 더 놀라운 건 공무원이 24시간 내에 처리하고 결과를 알려준다는 겁니다. 시민과 정부가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거죠. 싱가포르 스마트시티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스마트 네이션을 추진하는데 이런 시민 참여는 정말 인상적이네요. 기술만으로는 안 되는 거군요. 장회의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그래도 중국의 미래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미래는 현재의 연장선입니다. 시민을 믿지 않는 나라에 어떤 미래가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의 자살 예방 시스템이었죠. 마포대교 아세요? 한때 자살률이 높았던 다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생명의 다리로 불립니다. 화면에 다리 사진이 떴습니다. 난간마다 따뜻한 메시지가 적혀 있었죠. 시민들이 직접 쓴 메시지입니다. 당신은 소중해요. 내일은 더 좋은 날이 올 거예요. AI가 아닌 사람의 마음이 사람을 구합니다. 청중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센서가 누군가 난간을 넘으려 하면 감지하고 즉시 구조대가 출동합니다. 다리 위엔 생명의 전화 부스도 있죠. 작년에 이 시스템으로 500명 넘게 구했습니다. 영국 심리학자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게 진짜 스마트 시티네요. 기술이 차가운 게 아니라 따뜻한. 저는 물 한 잔을 마시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문제도 많죠. 하지만 끊임없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들려 노력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잠시 멈추고 장회의를 바라봤습니다. 시민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긴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국가의 품격 아닐까요? 장회의 교수는 완전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회의장엔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그때 독일 교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리처드 교수님, 한국은 이 모든 걸 어떻게 이뤄냈을까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민주화 이후 불과 35년입니다. 한국은 독재를 이겨내고 IMF 위기를 극복하고 이제 세계가 배우는 나라가 됐죠. 시민의 힘이 만든 기적입니다. 프랑스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앙크로아야블. 한국인들은 정말 대단하네요. 그때 사회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하지만 전 이미 할 말을 다 했습니다. 회의장을 둘러봤죠. 모두가 한국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장회의 교수. 그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장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죠. 그럼 이제 정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는 미래를 이끌 국가였습니다. 중국의 장회의 교수님께서 먼저 발표하셨고 미국의 리처드 교수님이 반론을 제기하셨는데 사회자가 잠시 멈췄습니다. 흥미롭게도 가장 많이 언급된 나라는 따로 있었습니다. 청중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죠. 어느 나라인지.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사회자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리처드 교수님. 저는 청중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대한민국은 오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 발표자도 없었고 대표단도 없었죠. 하지만 지금 이 방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낸 나라입니다. 일본 학생 유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독일 교수도 프랑스 전문가도 마찬가지였죠. 왜일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해낼 뿐이죠. 반도체를 만들고 배터리를 만들고
시민을 돌보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화면에 마지막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빈 화면이었죠. 텅 빈 하얀 화면. 이게 한국입니다. 비어있는 것 같지만 사실 모든 걸 담고 있죠. 겸손이라는 그릇에 장회의 교수가 드디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저는 그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한국을 너무 몰랐습니다. 인정합니다. 회의장이 술렁이었습니다. 그 오만하던 장회의 교수가 인정하다니. 숫자와 규모만 보고 자만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이었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수님, 중국도 대단한 나라입니다. 14억 인구를 이끌어가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큰 나라와 위대한 나라는 다릅니다. 위대함은 크기가 아니라 품격에서 나오죠. 독일 교수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오늘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이란 무엇인가를요. 그건 GDP나 군사력이 아니라 얼마나 약자를 보호하고 시민을 존중하는가에 달렸다는 것을. 프랑스 전문가도 일어섰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기술이 아니라 철학입니다. 사람 중심의 발전이요. 하나둘 청중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학생도, 미국 교수도, 인도 전문가도. 한국은 조용합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 진짜 힘이 있었네요. 작지만 강한 나라. 이게 진짜 한국이군요. 기술과 인간성의 조화. 우리가 배워야 할 모델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노력하고 있죠. 그리고 물잔을 들었습니다. 이 물 한 잔으로 시작했으니 물 한 잔으로 끝내겠습니다. 한국의 수돗물처럼 투명하고 깨끗한 미래를 위해 건배합시다. 모두가 물잔을 들었습니다. 장회의 교수도 천천히 잔을 들어 올렸죠. 한국이라는 나라에, 그리고 우리 모두의 더 나은 미래에. 짠.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회의장에 울렸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정말 특별한 토론이었습니다. 발표자도 없었던 나라가 모든 토론의 중심이 되다니요. 그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어쩌면 이게 진짜 리더십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모두에게 영감을 주는 것. 그게 바로 한국이 보여준 모습이니까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엔 조용했지만 점점 커졌죠. 마침내 우레와 같은 박수가 회의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청중들을 바라봤습니다. 모두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게 된 눈빛이었습니다. 여기는 스위스 제네바 UN 글로벌 포럼. 한국은 IT 소비국일 뿐이요. 진짜 기술은 중국에 있소. MIT 출신 중국 린자 오청 교수가 무심한 듯 그러나 분명한 의도를 담아 한국을 언급했습니다. 포럼 마감까지 남은 시간 단 5분. 그때였습니다. 한 미국인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자오청 교수님, 반박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5분 남았네요. 5분 드리죠. 벤틀리 교수. 그러자 벤틀리 교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띠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3분이면 충분합니다. 자오청 교수님. 중국도 탈탈 털어버린 대한민국. 지금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찰스 벤틀리. 하버드 교수죠. 그런데 제가 왜 UN 포럼에서 중국 교수와 싸우게 됐냐고요? 사실 전 이 순간을 3년째 기다려왔습니다. 3년 전 서울대에서 강연했을 때 일이었죠. 한국 학생들의 질문 수준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 나라는 뭔가 다르다는 걸 그때 처음 느꼈죠.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어떤 중국 교수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벤틀리 교수, 한국 학생들 수준에 놀라셨나요? 하하, 걱정 마세요. 어차피 진짜 기술은 우리가 다 가져갈 테니까요. 그 교수가 바로 린자오청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UN 포럼. 린자오청이 또 시작했죠. 한국은 IT 소비국일 뿐입니다.
진짜 기술은 없어요. 그가 열변을 토하며 손목시계를 흔들었습니다. 순간 저는 웃음이 터질 뻔했죠. 저 시계, 삼성 갤럭시 워치 아닌가? 회의장에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독일 대표는 맞아 라며 호응했고 일본 대표도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회의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린 교수님, 멋진 시계네요. 어디 제품이죠? 린자오청이 당황하며 손목을 내렸습니다.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아, 중요하죠. 왜냐하면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거 삼성 갤럭시 워치 최신형이거든요. 한국 제품 말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죠. 아, 그리고 교수님 주머니에서 삐져나온 그 이어폰, 그것도 한국 제품 같은데요? LG 톰프리 맞죠? 린자오청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황급히 이어폰을 주머니에 쑤셔 넣었죠. 이건 그저 우연히. 우연이요. 그럼 하나 더 물어볼까요? 저는 연단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타고 오신 차, 어느 회사 배터리 쓰는지 아세요? 그게 뭐?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한국 회사죠. 아참, 그 차 디스플레이도 한국산일 겁니다. 요즘 중국 전기차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회의장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방금까지 박수치던 사람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3분이면 충분합니다. 한국이 정말 기술 없는 나라인지 제가 증명해드리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린자오청의 조수가 황급히 노트북을 닫았어요. 하지만 전 이미 봤죠. 화면에 떠있던 한국 드라마 로고를. 어라, 조수님, 방금 뭐 보고 계셨나요? 조수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니요. 분명 이태원 클라스 로고였는데 한국 드라마 몰래 보신 거 아닌가요? 폭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린자오청은 이제 얼굴이 토마토가 됐죠.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요? 좋습니다. 그럼 진짜 문제로 가볼까요? 저는 회의장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회의장 프레젠테이션 시스템 아시나요? 한국 회사가 만든 겁니다. 전 세계 컨퍼런스 홀의 35%가 이 시스템을 쓰고 있죠. 이번엔 정말 모두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린 교수님,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작년에 칭화대학이 거금을 들여 도입한 AI 시스템 기억하시죠? 그거 한국 스타트업 제품입니다. 구글이랑 경쟁해서 이긴 거죠. 그건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죠. 린자오청이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전 속으로 생각했죠. 이제 시작이야, 친구. 자, 이제 좀 더 큰 얘기를 해볼까요? 전 회의장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UAE 원전 수주 사건 기억하시나요? 프랑스 대표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일본 대표도 불편한 표정을 지었죠. 프랑스의 아레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일본의 미쓰비시, 다들 자신만만했죠. 그런데 결과는 제가 손가락을 튕기자 스크린에 뉴스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속보 UAE, 한국의 원전 사기 수주 결정. 한국이 다 쓸어갔습니다. 186억 달러짜리 프로젝트를요. 독일 대표가 놀라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죠? 좋은 질문입니다. UAE 왕세자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다시 화면을 바꿨습니다. 왕세자의 인터뷰가 나왔죠. 우리는 기술만 산 게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신뢰를 샀습니다. 그들은 약속한 걸 반드시 지키니까요. 린자오청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그저 가격이 쌌기 때문. 가격이요? 전 웃었습니다. 프랑스가 20% 더 싸게 제안했습니다. 그래도 UAE는 한국을 선택했죠. 왜요? 이번엔 러시아 대표가 물었습니다. 바로 이 때문입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가 떴습니다. 한국 원전의 가동률 통계였죠.
한국 원전 가동률 95.5%, 세계 1위입니다. 프랑스는 68%, 미국은 72%.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은 말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행하는 나라죠. 린자오청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IT 분야에서는 IT요? 좋습니다. 그럼 물어보죠. 전 바로 그를 겨냥했습니다. 교수님, 중국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뭘 제일 그리워하는지 아세요? 그게 뭐? 쿠팡 로켓 배송입니다. 중국으로 돌아간 학생들이 새벽 배송이 그립다고 SNS에 올리죠. 웨이보나 샤오홍슈에 그런 글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린자오청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대신 답해드리죠. 쿠팡의 로켓 배송 시스템은 세계 최고니까요. 아마존조차 한국에서 철수했습니다. 왜? 쿠팡을 이길 수 없어서죠. 회의장이 웅성거렸습니다. 미국 대표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죠. 한국은 단순히 빠른 나라가 아닙니다. 정확한 나라죠. 오늘 시킨 물건이 내일 오지 않으면 자동으로 보상해줍니다. 이런 시스템 가진 나라가 또 있나요? 바로 그때 영국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그럼 왜 우리는 이런 걸 몰랐죠? 전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한국인들은 자랑을 잘 안 하거든요. 그냥 조용히 일하고 조용히 성과를 냅니다. 반면에 전 린자오청을 봤습니다. 어떤 나라들은 말만 많죠. 린자오청의 주먹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아직도 한국이 기술 없는 나라라고 생각하세요? 그가 대답하지 못하자 전 다음 폭탄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군사 분야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은 UN 평화유지군 평가에서 어느 나라가 1위인지 아십니까? 회의장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설마 독일 대표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입니다. 스크린에 UN 공식 보고서가 떴습니다. 한국군은 총 대신 의료 지원과 학교 건설로 평화를 만듭니다. 레바논에서, 남수단에서 그들은 전투가 아닌 신뢰로 임무를 완수했죠. 프랑스 대표가 놀라 말했습니다. 우리보다 위라고요? 네, 이유가 뭔지 아세요? UN 보고서를 그대로 읽어드리죠. 한국군은 현지 주민들과 먼저 소통한다. 그들은 명령하지 않고 협력한다. 린자오청이 이제는 아예 말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전 마지막 일격을 준비했습니다. 교수님, 혹시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 아시나요? 그게 뭐? 옛날 얘기 아닙니까? 옛날 얘기요. 1960년대 한국의 1인당 GDP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79달러였습니다. 아프리카 가나보다 가난했죠. 회의장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만 5천 달러를 넘었습니다. 단 60년 만에요. 인류 역사상 이런 나라가 또 있습니까? 린자오청의 얼굴이 이제는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아직 끝낼 생각이 없었죠. 린 교수님, 혹시 당신 아버지가 누구신지 제가 알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소리를? 인원창, 중국 최대 반도체 기업 회장이시죠. 작년에 제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회의장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다들 귀를 쫑긋 세웠죠. 샌프란시스코 반도체 컨퍼런스에서였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한국 기업 부스 앞에서 한참을 서 있더군요. 제가 물었죠.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린자오청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가 10년을 연구해도 만들지 못한 칩을 한국은 이미 양산하고 있다고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린자오청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요? 전 침착하게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마침 그때 녹음을 해뒀거든요. 들어보실래요? 그는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특히 삼성의 3나노 공정 기술 앞에서 당신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죠. 중국이 한국을 따라잡으려면 최소 15년은 걸릴 것이다. 회의장이 웅성거렸습니다. 중국 대표단 쪽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SK하이닉스의 차세대 메모리 기술, LG화학의 배터리 기술, 당신 아버지는 그 모든 부스를 돌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요? 린자오청이 억지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왜냐하면 전 회의장을 둘러봤습니다. 바로 다음 달 당신 아버지 회사가 한국 기업들과 기술 제휴를 맺었거든요. 무려 50억 달러 규모로요. 일본 대표가 놀라 물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공식 발표는 안 했지만 업계에선 다 아는 사실이죠. 중국 최고의 반도체 기업이 한국 기술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린자오청이 이제는 말을 잃었습니다. 전 계속했죠. 근데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당신이 쓰는 노트북 한번 뒤집어 보세요. 왜 그래야 하죠? 그냥 한번 보세요. 그가 마지못해 노트북을 뒤집자 회의장에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너 스티커 옆에 작은 글씨로 디스플레이 바이 삼성, 배터리 바이 LG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중국산 노트북도 한국 부품 없이는 못 만드는 겁니다. 전 스크린을 바꿨습니다.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나타났죠. 아이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의 70%, 메모리의 50%가 한국산입니다. 중국 스마트폰은 더 심하죠. 거의 80%가 한국 부품입니다. 독일 대표가 감탄했습니다. 놀랍군요. 우리도 몰랐던 사실입니다. 자, 이제 문화 얘기를 해볼까요? 전 린자오청을 다시 봤습니다. 교수님, 혹시 넷플릭스 보시나요? 그게 왜요? 작년 넷플릭스 전 세계 1위가 뭔지 아세요? 오징어 게임입니다. 한국 드라마죠. 94개국 1위였습니다. 스크린에 통계가 떴습니다. 단순히 드라마만이 아닙니다. BTS의 UN 연설 조회수 아세요? 1억 뷰를 넘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연설 후 UN 홈페이지가 다운됐죠. 미국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놀랐습니다. K-팝이 단순 엔터테인먼트라고요. 듀오링고에서 한국어 학습자가 작년 대비 300% 증가했습니다. 한국어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언어가 됐죠. 린자오청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건 그저 유행이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이 한국학과를 신설했습니다. 하버드, 예일, 스탠퍼드, 모든 아이비리그가 한국학 센터를 만들었죠. 이게 그저 유행입니까?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은 이제 기술뿐 아니라 문화로도 세계를 이끌고 있습니다. 소프트 파워와 하드 파워를 모두 가진 나라가 된 거죠. 프랑스 대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도 한류의 영향력을 연구 중입니다. 파리 젊은이들이 한국어 학원에 줄을 서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전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기억하시나요? 그게 왜요? 린자오청이 지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비 기간이 단 2년이었습니다. 보통 7에서 8년 걸리는 일을 2년 만에 해냈죠. 그것도 완벽하게요. IOC 위원이었던 스위스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믿을 수 없었죠. 개막식 드론쇼는 역대 최고였고 모든 경기가 시간표대로 진행됐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입니다. 전 결론을 내렸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나라입니다. 린자오청은 이제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전 아직 더 남은 이야기가 있었죠. 전 린자오청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직 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죠. 그는 이미 지친 표정이었지만 전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작년 겨울 베를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독일 대표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베를린 대정전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영하 20도의 한파, 전력망 붕괴, 50만 명이 암흑과 추위에 떨었죠. 그때 누가 가장 먼저 움직였는지 아세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베를린 한인회였습니다. 정전 30분 만에 비상대책본부를 꾸렸고 1시간 만에 임시 대피소 10곳을 열었죠. 김밥과 라면으로 무료 급식을 시작했고요. 독일 대표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 그때 그 일이 우리 정부보다 빨랐죠. 독일 경찰이 도착했을 때 이미 한인들은 구역별로 조를 짜서 노약자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발전기로 난방을 제공하고 의료진을 배치했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죠? 프랑스 대표가 물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미 조직되어 있었거든요. 평소에도 정기적으로 모이고 비상연락망을 유지합니다. 위기가 오면 자동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이 있는 거죠. 전 스크린을 바꿨습니다. 독일 신문 헤드라인이 떴죠. 베를린의 기적 한인들이 보여준 놀라운 단결력. 독일 총리가 직접 한인회를 찾아가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한국인들의 위기 대응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겠다고요. 린자오청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그건 그저 우연. 우연이요. 텍사스 대정전 때도 똑같았습니다. 휴스턴 한인회가 정전 1시간 만에 구호 활동을 시작했죠. 미국 적십자보다 빨랐습니다. 미국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CNN에서 특집 방송까지 했죠. 이게 우연입니까? 아니면 DNA입니까? 전 다시 화면을 바꿨습니다. 이번엔 군사훈련 장면이었죠. 한국에서는 매년 민방위 훈련을 합니다. 전 국민이 참여하죠. 사이렌이 울리면 모든 차가 멈추고 사람들이 대피소로 이동합니다. 단 15분 만에요. 러시아 대표가 감탄했습니다. 인상적이군요. 우리도 그런 훈련을 하지만 그 정도 참여율은. 이게 바로 한국의 저력입니다. 개인은 작아 보여도 뭉치면 어떤 위기도 극복합니다. 린자오청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 규모는 경제 규모요? 전 웃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자료를 보시죠. 스크린에 새로운 차트가 나타났습니다. 1인당 특허 출원수 한국이 세계 1위입니다. 인구 대비 박사학위 소지자 비율도 1위죠. R&D 투자 비율은 GDP 대비 4.8%로 역시 세계 1위입니다. 일본 대표가 놀라 말했습니다. 우리보다 높다고요? 네, 이스라엘보다도 높습니다. 한국은 미래에 투자하는 나라입니다. 당장의 규모보다 내일의 기술을 준비하죠. 린 교수님, UN 사무총장이 작년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한국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유일한 나라가 됐다고요. 스크린에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의 사진이 떴습니다. 한국인이 UN 사무총장을 지냈고 WHO 사무총장도 지냈습니다. 세계은행 총재도 있었죠. 이게 우연일까요? 회의장이 숨죽였습니다.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해드리죠. 재작년 아프가니스탄 철수 작전 기억하시나요? 여러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이 철수할 때 한국은 협력자 380명을 미라클 작전으로 전원 구출했습니다.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았죠. 탈레반의 포위망을 뚫고 말입니다. 미국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놀랐습니다. 완벽한 작전이었죠. 이게 한국입니다. 작은 나라지만 약속은 반드시 지킵니다. 사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린자오청은 이제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교수님, 아직도 한국이 기술 없는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미국과 일본의 그림자라고 보십니까? 대답이 없었습니다. 전 회의장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자랑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모르고 있는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독일, 영국, 일본. 회의장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죠.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중요한 건 실행력과 신뢰라는 걸. 린자오청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회의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이었죠. 중국 교수가 공개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다니. 린자오청이 고개를 든 순간 그의 눈에서 뭔가 다른 빛이 보였습니다. 벤틀리 교수님,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전 그의 눈빛에서 뭔가를 느꼈습니다. 함정이었죠. 무슨 말씀이시죠? 제가 이렇게 쉽게 무너질 사람으로 보였습니까? 린자오청이 다시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전 일부러 한국을 자극한 겁니다. 왜 그랬는지 아세요? 회의장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바로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가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가 떴죠. 놀랍게도 한국 기업들의 중국 투자 현황이었습니다. 삼성, LG, SK 모두 중국에 거대한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한국이 그렇게 대단하다면서요? 전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한국의 강점이죠. 무슨 말입니까? 한국은 적과도 협력할 줄 압니다. 경쟁자도 파트너로 만들죠. 그게 진짜 실력입니다. 린자오청이 비웃었습니다. 그건 그저 돈을 쫓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략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공장을 지으면서 뭘 했는지 아세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기술 이전은 최소화하고 핵심 부품은 여전히 한국에서 생산합니다. 중국은 조립 공장만 가져가는 거죠. 린자오청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더 중요한 건 한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을 통해 세계로 뻗어나간다는 겁니다. 중국을 발판으로 삼는 거죠. 독일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명한 전략이군요. 그리고 린 교수님, 하나 더 말씀드리죠. 전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작년 한중 무역에서 누가 흑자를 봤는지 아십니까? 중국이 받겠죠. 아니요, 한국입니다. 300억 달러 흑자였죠. 중국이 한국 부품 없이는 수출품을 만들 수 없으니까요. 이번엔 정말로 린자오청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 이야기를 해드리죠. 전 심호흡을 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초기, 전 세계가 진단키트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렸죠. 미국 대표가 부끄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한국은 어땠습니까? 2주 만에 진단키트를 개발했고 한 달 만에 전 세계에 수출했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심지어 중국도 한국산 키트를 샀죠. 그건 린자오청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뭐가 달랐을까요? 한국은 메르스 사태 이후 시스템을 준비해뒀거든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DNA가 있는 겁니다. 전 회의장을 둘러봤습니다. K방역이 왜 성공했는지 아십니까? 기술력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건 국민들의 협조였습니다.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가 명령하기 전에 국민들이 먼저 실천했죠. 일본 대표가 인정했습니다. 우리도 한국의 방역 시스템을 벤치마킹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백신 접종률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 참여로요. 린자오청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가 어둡다는 얘기도 맞습니다. 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한국도 문제가 있죠. 하지만 그 문제조차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죠? 한국 정부는 세계 최초로 인구 지방시대 대책을 세웠습니다. AI와 로봇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이민 정책을 혁신적으로 바꾸고 있죠. 스웨덴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한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을 연구 중입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를 인정하고 해결책을 찾고 실행에 옮기는 것, 그것도 빠르고 정확하게. 린자오청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중국의 시장 규모는 시장 규모요? 전 미소를 지었습니다. 스위스를 보세요. 인구 800만의 작은 나라지만 1인당 GDP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싱가포르는요. 도시국가지만 아시아 금융의 중심이죠. 그건 다른 경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그게 21세기의 경쟁력입니다. 전 스크린을 바꿨습니다. 한국의 미래 전략이 나타났죠. 수소경제,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 산업, 우주항공. 한국은 이미 2030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따라올 때쯤 한국은 또 다른 미래로 달려가고 있을 겁니다. 그래도 린자오청이 마지막 저항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대표단의 젊은 외교관이 일어섰죠. 죄송합니다, 린 교수님. 하지만 저는 벤틀리 교수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중국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난 거죠. 저는 작년 한국에서 6개월간 연수했습니다. 그들의 추진력과 혁신성을 직접 봤죠.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습니다. 린자 오청의 얼굴이 새빨갛게 변했습니다. 전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소프트 파워입니다. 적도 친구로 만드는 힘이죠. 린자 오청이 마지막 저항을 하려는 순간 전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린 교수님, 작년 튀르키예 대지진 기억하시죠? 회의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 참혹했던 재난을 모두가 기억하고 있었죠. 지진 발생 후 각국의 대응을 보셨습니까?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구조대를 보냈습니다. 119구조대 118명이 현장으로 날아갔죠. 터키 대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한국 국민들의 반응이었죠. 전 스크린을 바꿨습니다. 당시 뉴스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지진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한국 포털 사이트에 튀르키예 돕기 배너가 떴고 하루 만에 100억 원이 모금됐습니다. 린자 오청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남의 나라 일에 좋은 질문입니다. 전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인들은 1950년 전쟁으로 폐허가 됐을 때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기억이 DNA에 새겨져 있죠. 이제는 갚을 차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독일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도 지원했는데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대응은 특별했죠. 전 다음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구조대는 최첨단 생명 탐지 장비와 구조견 5마리를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72시간 연속 작업으로 생존자 8명을 구했죠. 미국 대표가 감탄했습니다. 우리 FEMA 보고서에서도 한국 구조대의 효율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더 인상적인 건 한국 기업들이었습니다. 전 계속했습니다. 삼성은 $10,000,000를 기부하고 통신 장비를 무상 지원했죠. LG는 정수 시설을, 현대차는 구급차를 보냈습니다. 일본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한국이 가장 먼저 구조대를 보냈죠. 그때 한국 구조대가 뭐라고 외쳤는지 아세요? 전 감동적인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한국에서 왔습니다. 일본어로요. 그 말에 많은 이재민들이 희망을 얻었다고 합니다. 러시아 대표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2010년 IT 지진 때도 한국 구조대를 봤습니다. 의료 봉사와 함께 학교까지 지어줬죠. 맞습니다. 전 자료를 넘겼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구호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재건까지 돕죠. 네팔 지진 때는 학교 50개를, 필리핀 태풍 피해 때는 보건소 30개를 지었습니다. 린자 오청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걸 국제사회에 홍보하지 않죠? 그게 바로 한국의 정신입니다. 전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일은 조용히 하는 게 미덕이라고 배우거든요. 하지만 실적은 숫자로 말하죠. 스크린에 새로운 통계가 나타났습니다. UN 평화유지군 파병 순위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최상위권입니다. 분쟁 지역에서 의료 지원과 시설 건축으로 유명하죠. 총 대신 청진기와 망치를 든다고 할까요? 흥미롭군요. 프랑스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레바논에서 한국군을 봤을 때 그들은 주민들과 축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한국식 평화유지입니다. 전 설명했습니다. 무력이 아닌 소통과 봉사로 평화를 만들죠. 그래서 레바논 주민들이 한국군을 엔젤 부대라고 부릅니다. 회의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린자 오청조차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작년 우크라이나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 마지막 사례를 들었습니다. 한국은 정치적 입장과 별개로 인도적 지원에 나섰죠. 의약품, 의료 장비, 발전기 1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폴란드 대표가 증언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국경으로 온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한국 기업들이 생필품을 지원했죠.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DNA입니다. 어려움을 겪어본 나라이기에
남의 아픔을 외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받은 도움을 잊지 않고 갚으려 합니다. 린자 오청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완전히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전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알았다는 거죠. 한국은 작지만 세계를 품는 마음이 있는 나라입니다. 회의장에 감동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죠. 박수가 멈추자 전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아시나요? IOC 위원이었던 스위스 대표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현장에 있었으니까요. 그때 한국이 얼마나 준비 기간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7년 아니었나요? 러시아 대표가 물었습니다. 전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2년이었습니다. 회의장이 웅성거렸습니다. 2011년에 유치했지만 2015년까지는 부지 선정과 환경 단체 반대로 거의 아무것도 못했죠. 본격적인 공사는 2016년부터였습니다. IOC 위원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정말 걱정했었죠. 하지만 한국은 해냈습니다. 전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경기장 12개, 선수촌, 미디어 센터, 고속철도까지 모두 2년 만에 완성했죠. 독일 대표가 감탄했습니다. 우리는 월드컵 경기장 하나 짓는데도 5년 걸렸는데. 그것뿐이 아닙니다. 전 스크린을 바꿨습니다. 개막식 드론쇼 기억하시죠? 1218대의 드론이 오륜기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세계 최다 기록이었죠.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프랑스 대표가 회상했습니다. 우리 파리 올림픽 준비팀도 벤치마킹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드론쇼를 한국 벤처기업이 개발했다는 겁니다. 인텔과 경쟁해서 이겼죠. 린자 오청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에는 하면 된다는 정신이 있습니다. 전 설명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여도 일단 시작하고 밤낮 없이 달려서 결국 해내죠. 그리고 평창의 진짜 성공은 따로 있었습니다. 스위스 대표가 거들었습니다. 남북 단일팀, 북한 응원단. 올림픽이 평화의 다리가 됐죠. 맞습니다.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포츠로 정치적 갈등을 녹인 겁니다. IOC 위원장이 평화 올림픽이라고 극찬했죠. 미국 대표가 인정했습니다. 우리 언론도 평창의 기적이라고 대서특필했습니다. 특히 김여정과 펜스 부통령이 한자리에 앉은 장면은 그게 바로 한국의 소프트 파워입니다. 대립이 아닌 대화로, 갈등이 아닌 화합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힘이죠. 린자 오청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예산 초과는 없었나요? 오히려 흑자였습니다. 전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역대 동계올림픽 중 최초로 흑자를 낸 대회였죠. 검소하지만 품격 있게 치러낸 겁니다. 일본 대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도쿄 올림픽은 7년 준비하고도 적자였는데 한국의 비결이 뭘까요? 폴란드 대표가 물었습니다. 전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우리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죠. 평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민 모두가 자원봉사자가 되고 응원단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었죠? 캐나다 대표가 물었습니다. 2만 명이 넘었습니다. 전국에서 모였죠. 나이도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했고요. 회의장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국민 손님 맞이 운동을 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집밥을 대접하고 숙소를 저렴하게 제공했죠. 그래서였군요. 노르웨이 대표가 무릎을 쳤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한국인들의 친절에 감동했다고 했는데 이게 바로 한국의 저력입니다.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진짜 힘은 소프트웨어에 있죠. 기술력, 추진력,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 린자 오청이 이제는 완전히 수긍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기술 강국이 아니라 맞습니다. 전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은 마음의 강국입니다. 그래서 BTS가 세계를 움직이고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를 울리고 웃기는 거죠. 회의장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뭔가를 깊이 생각하는 것 같았죠. 린 교수님, 전 마지막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한국이 왜 작지만 강한 나라인지. 린자오청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일어섰습니다. 모두가 그를 주목했죠. 벤틀리 교수님, 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회의장이 숨죽였습니다. 중국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그가 공개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다니. 사실은 린자오청이 고백했습니다. 제 딸이 한국에 유학 중입니다.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요. 모두가 놀라 그를 쳐다봤습니다.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왜 미국이나 영국이 아니고 한국이냐고요. 하지만 딸이 이렇게 말했죠. 아빠, 한국은 미래를 배우는 곳이에요. 전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이 보내준 사진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첨단 캠퍼스, 글로벌 수업, 그리고 무엇보다 교수와 학생이 수평적으로 토론하는 문화요. 그래서 오늘 일부러 한국을 공격하신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린자오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편견을 깨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았으면 했죠. 회의장이 웅성거렸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한국 친구들은 경쟁하면서도 서로 돕는다고요. 그게 한국 성장의 비밀 같다고. 전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린 교수님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편견을 깨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벤틀리 교수님, 영국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아까 BTS 얘기를 하셨는데 그들이 정말 유엔에서 연설했나요? 네, 3번이나 했습니다. 전 자랑스럽게 답했습니다. 2018년, 2020년, 2021년 청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죠. 특히 Love Myself 캠페인은 전 세계 청소년 자살 예방에 기여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거들었습니다. 우리 교육부도 그 캠페인을 벤치마킹했어요. 실제로 효과가 있었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BTS UN 연설 후 전 세계에서 한국어 학습 열풍이 일었죠. 듀오링고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어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언어가 됐습니다. 독일 대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손녀도 K-팝 때문에 한국어 배우고 있어요. 오빠라는 말을 제일 먼저 배웠죠. 이게 바로 문화의 힘입니다. 총성 없는 정복이죠. 한국은 이제 기술과 문화 두 날개로 날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미국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넷플릭스 CEO가 작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콘텐츠가 없었다면 넷플릭스는 글로벌 기업이 되지 못했을 것이라고요.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징어 게임, 킹덤, 지옥,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 시청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죠. 심지어 오징어 게임은 1억 4,200만 가구가 시청했습니다. 경제 효과도 엄청나죠? 일본 대표가 물었습니다. 네, 한국 콘텐츠 산업 수출액이 작년에 13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다음이죠. 10년 전의 10배입니다. 린자오청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해합니다. 한국은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모두 가진 나라군요. 맞습니다. 작은 땅, 적은 인구, 부족한 자원. 하지만 한국은 그 한계를 창의력과 노력으로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계가 따라 배우는 표준이 되었죠. 회의장에 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전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인류에게 희망을 줍니다. 조건이 열악해도, 출발이 늦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줬으니까요. 린자오청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벤틀리 교수님, 오늘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전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편견을 깨는 용기를 보여주셨으니까요. 유엔 사무차장이 일어섰습니다. 오늘 포럼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한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줬죠. 감사합니다, 두 분 교수님. 회의장을 나서며 독일 대표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다음 지칠 회의 때 한국을 초청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오늘 발표가 큰 영향을 줄 것 같네요. 전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뉴욕의 겨울 하늘이 맑았습니다. 저 멀리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BTS의 신곡 광고가 떠 있었죠. 세계는 이미 한국을 선택했다. 이제 우리가 인정할 차례다. 전 그렇게 생각하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내일은 하버드로 돌아가 학생들에게 오늘 이야기를 들려줄 생각이었죠. 한국은 따라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가 따라 쓰는 기준이 된 나라입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그날 세계는 알게 되었습니다. 힘의 크기가 아니라 방향의 정밀함이 진짜 국력이라는 것을. 자원이 없다고 무시당했던 나라. 그러나 지금 전 세계가 가장 배우고 싶어하는 나라. 그 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위기가 오면 누구보다 먼저 움직이고 약속은 반드시 지키며 전쟁의 폐허 위에서도 기적을 실행에 옮기는 민족. 이제 세계는 묻고 있습니다. 한국이라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그렇게 조용히 묵묵히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흐름을 따르던 나라에서 흐름을 바꾸는 나라로. 한국이 없으면 세계가 멈춥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